오프로드를 거침없이 달리는 장갑차. 이 장갑차의 이름은 레이서 헤비 플랫폼. 미 국방부 산하 방위고등연구계획국 다르파에서 개발한 완전 자율주행 장갑차입니다. 사방이 장애물인 환경에도 구애받지 않고 막힘없이 질주하는 모습이 장갑차 스스로 판단해서 달리는 중이라고는 도무지 믿기지가 않는데요. 무인 체계가 현대전의 핵심 전력으로 주목받는 만큼 병력을 위험한 상황에 투입할 필요 없이 AI의 판단에 따라 운행되는 자율주행 기술은 군사 강국들이 앞다퉈 개발하는 분야죠.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 자율주행 지상체계입니다. 레이서 헤비 플랫폼의 레이서는 로보틱 어토노미 인 컴플렉스 인바이어먼트 위드 리질리언스의 약자로 복잡한 환경에서의 로봇 자율성을 의미합니다. 앞서 본 완전 자율주행 장갑차도 다르파의 레이서 프로그램의 일부로 개발된 건데요. 2022년 9월 첫 번째 실험을 시작으로 이번에 공개한 것이 네 번째 실험이라고 밝혔습니다. 레이서 프로그램은 오프로드 환경에서 운전자가 전투 차량에 탑승하지 않아도 사람들과 보조를 맞추며 자율적으로 이동하는 차량 개발을 목표로 합니다. 레이서 헤비 플랫폼은 무게 12톤, 길이는 약 6m에 달하는 거대한 로봇 장갑차로 방산업체 텍스트론사의 립소우 M5 기본 시스템을 바탕으로 개발 중입니다. 다르파에 따르면 텍사스 군사훈련장에서 진행된 자율주행 테스트에서 다양하고 복잡한 오프로드 환경을 포함해 약 24평방킬로미터 지역 내에서 자율적인 이동을 성공적으로 시연했다고 합니다. 자율주행 군용 차량은 2004년 미군의 병력과 화물 수송 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군의 보급을 책임지는 수송 차량은 적의 표적이 되기 십상이었고 미군은 이러한 위협으로부터 군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율주행 기능을 적용하게 된 건데요. 다목적 차량인 M977 8륜 트럭에 카메라와 초음파 센서 등을 탑재해 자율주행 수송 차량으로 개발한 게 대표적입니다. 이후 자율주행 기술은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해외의 자율주행 지상체계는 어떤 게 있을까요? 작년 12월 미국의 자율주행 트럭 전문 업체 코디악 로보틱스가 군인들의 전장에서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자율주행 군용차 포드 150 프로토타입을 공개했습니다. 포드 F150은 양측 사이드 미러 위치에 디펜스 팟이라는 장치를 달고 있는데요. 바로 여기에 자율주행을 가능하게 하는 레이더, 라이다, 카메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 육군은 정찰, 감시 및 고위험 임무에 대한 능력을 평가 중이라고 하네요. 월밀대 TMI 첫 번째, 자율주행 기술의 원리이자 필수 요소인 레이다와 라이다의 의미와 차이점을 정확히 짚어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레이다는 강력한 전자기파를 발사해 그 전자기파가 대상 물체에서 반사되어 돌아오는 반향파를 수신해서 물체를 식별하거나 물체의 위치, 움직이는 속도 등을 탐지하는 장치입니다. 반면 라이다는 레이다와 비슷한 원리이긴 한데요. 전파가 아닌 레이저, 즉 빛을 목표물에 비춰서 반사된 대상체를 감지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레이다는 카메라가 함께 작동해야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고 라이다는 360도 모든 반경의 빛을 쏘아 주변 환경을 이미지화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카메라 없이도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죠. 레이다와 라이다, 이제 확실히 구분하실 수 있겠죠? 미 육군은 리더 팔로워 체계 전력화 준비도 한창입니다. 군대용 다목적 지원 차량, 로봇 전투 차량, 그리고 수송 차량을 위한 리더 팔로워 체계는 세대의 무인 차량을 한 대의 유인 차량에 연결해 이동하며 여기엔 자율주행 시스템인 AMAS가 적용되는데요. 미국 방위산업체 로키드 마틴이 개발한 AMAS는 운전자 경고, 차선 유지 시스템, 또 충돌 회피 지원, 후방 추종 등의 기능을 탑재했는데요. 그야말로 육군의 군용 차량 작전 지원을 위해 개발됐다고 할 수 있죠. 이처럼 자율주행 시스템을 바탕으로 한 리더 팔로워 체계는 2027년까지 전력화를 마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첨단 기술을 입은 체계적인 전술, 이렇게 막강한 무기가 또 있을까요? 다시 세계의 자율주행 지상체계를 살펴볼까요? 호주 역시 자율주행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호주 육군에서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수송 차량 종속주행을 위한 리더 팔로워 체계를 개발 중이라고 전해집니다. 이뿐만 아니라 선택적 승무원 탑승 전투 차량, OCCV, 사족보행 로봇 등 호주 역시 지상 무인 차량 개발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이스라엘 방산기업 엘빗 시스템스의 룩입니다. 룩은 육륜 구동 방식의 무인 지상 차량으로 인공지능 자율주행 시스템과 센서 덕분에 병사가 수동으로 조작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따라오면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7인치 태블릿을 이용해 목적지와 경로를 정해주면 이용자 없이 혼자서도 이동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자율주행 탱크라는 개념과 무기 전력이 처음 만들어진 러시아는 전투용 로봇인 우란-9과 정찰용 로봇 네레크타 등 다수의 무인지상 차량을 시험 중이며 지난해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에 인간의 개입 없이 자율적으로 전투하는 마르케르를 투입하기도 했습니다. 마르케르는 무한궤도 위에 유탄 발사기
발사기와 기관총 등을 장착한 무인 전투 로봇 차량인데요. 자율주행 기술력이 발전하는 만큼 군에서의 활용도도 점차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외 현황을 쭉 살펴보다 보면 우리나라는 어떨지 궁금해지는 게 당연지사 아니겠습니까? 국내 자율주행 지상체계도 알아봤는데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지상체계는 현대로템이 개발한 다목적 무인 차량 HR 셰르파입니다. 월밀대에서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HR 셰르파는 원격주행을 비롯해 차량 앞 인원을 따라가는 종속주행, 지정된 경로를 스스로 탐색하며 이동하는 경로점 자율주행 등 무인 차량의 이점을 극대화한 우수한 주행 능력을 보유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우리나라의 자율주행 지상체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무인 차량 아리온 스맷입니다. 아리온 스맷 역시 자율주행 기능을 탑재했는데요. 작년 12월 국내 방산기업의 무인 차량으로는 최초로 다양한 환경에서의 운송 능력과 탐색 자율주행 등을 평가하는 미국의 해외 비교 성능 시험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율주행 무인 차량 기술력이 세계에서도 통하는 것 같아 제 어깨가 나으쓱하네요. 월밀대 TMI 두 번째, 자율주행에도 레벨이 있습니다. 미국 자동차 공학회에서는 자율주행차를 6가지 레벨로 나누고 있는데요. 레벨 0은 운전자가 핸들을 잡은 채로 운전해야 하고, 시스템은 긴급 상황 알람 등 일부 보조 기능만을 담당하는데요. 주차할 때, 주변에 사물이 있을 때, 경보음으로 충돌 경고 장치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레벨 1은 운전자의 운전 편의를 도와주는 단계인데요. 크루즈 컨트롤 기능과 차선 유지 및 앞차와의 차간거리 유지 등을 도와주는 단계이고요. 레벨 2는 특정 조건 내에서 차량의 방향과 속도, 감속을 수행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고속도로 주행 보조 시스템이 여기에 해당하죠. 레벨 3는 고속도로 등 특정 구간에서 시스템이 주행을 담당하고 위험을 감지했을 때 시스템이 운전자에게 알람을 주는 방식입니다. 운전자는 이때에만 운전에 개입하면 되는 거죠. 레벨 4는 본격적인 자율주행 단계입니다. 4단계부터 운전자가 필요 없게 되는데요. 악천후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만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하죠. 마지막 레벨 5는 완전 자율주행으로 운전자가 없어도 운행이 가능한 단계입니다. 탑승자가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만 입력하면 차량 스스로 목적지에 도달하죠. 지금까지 단계별 자율주행 체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사실 군용 차량은 정비된 도로를 달리는 차들과 달리 험지나 야지와 같은 특수한 환경에 놓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 요구하는 자율주행의 체계는 이보다 더 세분화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국방은 신기술이 가장 치열한 경쟁을 치르는 분야라고 하죠. 지금까지 알아본 자율주행 지상체계 역시 첨단 무기전력에 접목돼 그 기능을 더욱 고도화하고 있는데요. 어떤 국방 기술이든 그것이 향하는 목표는 평화와 안전이겠죠. 기술 발전을 통해 우리 병사들이 더 안전하고 수월하게 임무를 다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관심도 기대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아주세요. 안녕!